산업리포트 더 팩트, 팩트체크 인사이트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산업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리포트는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건설, 건자재 업종, 대선전 세부 업종별 투자 매력도 점검, 투자 의견 긍정적 제시한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 중반에 또 핵심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선, 다음 주는 3월 FOMC인데요. 이번 주 바로 내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했던 두 후보가 지금 유력 당선자로 압축이 되고 있고요. 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에서 공통 분모를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양 후보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표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첫 번째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최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사업 속도와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양측 후보로부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확실한 큐, 공급량의 확대라는 점에서 건설업에는 무조건 호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후보의 지금 주택 공급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죠. 과거에도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는 건설업 주가에 호재로 작용해왔습니다. 역대 대선 이후에 세부 업종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표에서 검정색 선이 코스피, 빨간색 선이 대형 건설사, 노란색이 중견 건설사, 그리고 흐린 회색이 건자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정권별로 노무현 대통령식인데요. 2002년 12월 대선 이후에 반짝 중견 건설사의 흐름이 좋았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당시에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였던 데 대비해서 시장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를 보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네, 이명박 대통령 시기죠. 이때를 보시면 이때도 대선 직후에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 건자재 모두 약 2, 3주간의 상승세를 탔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견 건설사가 한 달 동안 크게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 당시는 또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굉장한 큰 폭의 상승이 중견 건설사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크게 랠리를 펼쳤고요. 그 이후에 건자재가 바통을 좀 이어받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중견건설사, 건자재, 대형 건설사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 완만하게 지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대선이 끝난 직후 몇 주간 혹은 한 달간 시세를 강하게 펼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세부 업종별로 주가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각 업종별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의 수혜 강도와 실적 성장 가시성 또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 건자재 순으로 매력도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요. 시장 규모도 크고 도시정비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만큼 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주요 건설사의 주택 관련 수주 잔고 내에서 도시정비 비중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일단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략 수백조 원 규모로 열릴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4개사가 확보한 주택 건축 수주 잔고가 2021년 말 기준 100조 원이 넘는데 이 중에 도시정비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 지금 자료를 통해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주 잔고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다만 건설주에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안전 비용 증가 등 마진 축소 우려가 큰데요. 하지만 모든 현장에서 동시에 원가 상승에 노출되는 게 아닌데다가
주택 부문의 믹스 개선, 해외 원가 정상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익률이 급격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 중에서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꼽았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중견건설사도 주택 공급 확대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작년 공공부문의 주거용 건축 발주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서 2006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올해 수주 회복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7번 자료 좀 볼게요. 최근 2, 3년간 주택시장이 호조가 이어지는 동안 중견 건설사도 수주 레벨을 한 차례 끌어올려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클 이후에 또 한 번 실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자료를 다시 좀 볼까요? 올해 중견 건설사 분양 계획 목표가 다소 공격적입니다.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DL건설, 태영건설, 그리고 한라, 금호건설, 코오롱, IS동서 같은 중견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계획입니다. 작년 분양 지연의 영향 또 역대급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역대 최대 분양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분양 성과에 따라서 향후 실적 기대감이 크게 바뀔 수 있어서 분양 성과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다음 9번 자료 보겠습니다.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3, 4배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가시성만 높일 수 있다면 투자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상승 부담도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서 보시죠. 중견 건설사 중에서 올해 분양 공급 계획이 크게 확대되는 DL건설, 한라를 주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자재는 간략하게 보시면 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원가 부담에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쌍용 C&E 한샘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건자재는 Q 증가는 확실하지만 마진이 불안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건자재 업종을 쭉 살펴봤는데요. 내일 대선이네요. 네. 예. 누가 될지 예상 가능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건설 건자재는 뭐 이제 선거 이후에 네. 올라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 네.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대선 모멘텀의 주가는 지금 이미 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기대와 우려는 역시 공존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모두 좀 비슷한데요. 여야 후보 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공급 우선 정책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건설사들의 이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의 사고로 인해서 안전 관련 비용 증가도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뭐 수주 이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분양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게 우려되는 요소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최근 부산하고 인천 등에서 미계약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분양 주택도 4개월 연속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가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분양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분양가들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시세 반영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경기도에서도 미분양 나올 가능성이 올해 안에 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지금 최근에 시장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그래서 시장 전망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선거 이후에 정책 박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약들의 실천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부가 관건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분양 원가 공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유지,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으로 건설주 성장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거의 원점으로 리셋하는 방향으로 공격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다소 실현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러운 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과연 현재 건설 시장, 분양 시장이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분양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계획했다가도 지연하거나 네, 맞습니다. 미루는 경우가 예, 많이 예. 생기겠죠. 그리고 시공이 다 이제 완공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피해주 건설주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또 낮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전체적인 시장이 좀 같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 건설주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꼭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꼭 이거를 사야 된다는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을 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건설주는 뭐 증권사 리포트는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런 건설 건자재주들이 상승했던 것들을 앞서 전 대통령들 시기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한 뭐 2주에서 한 달 코스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형 건설사일지 중견 건설사일지 건자재일지 어느 쪽을 탑픽으로 꼽으시겠어요? 역시 뭐 저도 대형 건설사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두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유가 상승 수혜주죠. 그래서 갖고 나왔고요. 역시 유가 상승, 발주 시장 개선으로 인해서 해외 수주 전망이 양호합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부문 등 이제 신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의 성장성이 조금 미진했지만은 앞으로 성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주가 흐름은 안정적으로 박스권 유지하면서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박스권 탈피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28,550원이 정고점인데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유가 상승에 조금 같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제가 저번에 이제 건설주 얘기했을 때도 같이 그때도 탑픽으로 갖고 나왔는데 역시 저는 제일 싸 보인다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네. 작년에 해외 수주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해는 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퍼는 4.5배, 그 다음에 PBR은 0.7배로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관련주 꼽아봤습니다. 건설 건자재 업종 분석 리포트 확인해봤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막강한 대선 후보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서 분양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견 건설사 가운데서 탑픽으로 DL건설과 한라를 주목했고요. 다만 이 분양 결과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가는 한 차례 더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또 대형 건설사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종목으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꼽았고요. 그리고 건자재는 마진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쌍용 C&E와 한라를 선호한다는 분석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최원재 전문가는 부담 요인을 좀 더 우월하게, 우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미분양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약의 또 현실화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외 발주 쪽을 좀 더 주목하시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친환경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또 대우건설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해외 수주 회복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